큰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열매가 잘 익은 것과 같다. 이게 이제 그 선과 악의 그 씨앗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선의 씨앗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가를 갖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씨앗은 그게 마음을 한번 먹었다 손치더라도 그게 그 자칫 잘못하면 오랜 생 뒤에 그 조건이 되면 발화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은 굉장히 아이고 내가 뭐 남한테 욕 한마디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런 조건이 왔을 때는 그게 그 발화를 해버려요.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도 발화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보살은 이게 마음속에 일으킨 재앙마저도 없이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경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제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뒤 세상의 인연을 그게 조건을 크게 만나면 큰 고통의 결과가 오고 또 아주 작은 선이라도 작은 선한 생각이라도 그게 이제 결국은 좋은 조건을 만나면 크게 그게 움터서 발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악이라도 경계를 하고 조그만 선이라도 자꾸 그걸 갖다가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질 않고 선한 생각들이 정장이 잘 안 되고 항상 선함과 악함이 경계에 따라서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혼재하면서 계속되는 그래서 윤회를 계속하는 모습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히 불교도들은 내가 죽더라도 남을 죽일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또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의 담장을 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이게 불법의 기본 가치들이라고요. 기본 가치들이야.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세상이 이제 더 자꾸 점점 그 말법으로 혼탁해지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삶의 기본 자체도 갖추지 않고 악한 일을 온갖 저질러면서 잘 살려고 하니까 그게 곧 그 전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남북한 문제도 북쪽을 향해서 독한 마음을 냈다. 그 결과는 좋지 않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미운 생각을 일으켜서 만약 집단적으로 한 5천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미운 생각을 일으켜서 우리는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북도 죽고 결국 상대도 죽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시원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남에게 화를 내가지고 남을 갖다 확 눌렀을 때 내가 이겼다는 생각을 내듯이 그렇게 시원하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뒤에 그러한 잘못된 악한 생각 때문에 뒤에 올 과보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과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놓고 옛날에 진시황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중국이 생긴 이래로 최초 통일이라는 대업을 갖다 이룬 분이라도
그 사람이 한 사람도 뭐 자기 자식도 믿지를 못했다고.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신하들이 그 황제가 윗자리에 앉았으면 아무리 친한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도 50보 이상은 접근 못하게 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50보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가까이 접근시키면 언제 누가 어떻게 내가 원수를 하도 그 상대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냥 한글이 다 죽이고 그랬으니까 어느 자손이 누가 원한을 품고 있다 어떻게 죽일지 모르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 50보 안에는 접근도 못하겠고 항상 회의를 할 때 갑옷을 입고 옆에 칼을 갖다가 항상 옆에 두고 활을 갖다 옆에 손 이렇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치에다 무기를 갖다 잔뜩 자기가 쓸 수 있는 무기를 옆에 놓고서 항상 앉아 있어야 됐던 상황이더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수많은 목숨을 수백만을 살해한 알고 있고 누가 언제든지 원수를 갚으리라는 것을 갖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으면서 내 무덤을 파헤칠까 싶어서 아주 살아있을 때 무덤을 갖다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안에 그 무덤을 파면 안에서 폭발 또는 안에서 화살이 저절로 날아오게끔 전부 다 장치들을 해놔가지고 안에 지금도 그 백마용 사람 크기가 똑같은 백마용을 갖다가 지금도 뭐 100분의 1도 발굴이 안 됐는데 수만 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악의 인과도 그렇고 선의 인과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뒤에 그게 처음에는 씨앗이 아주 조그마한 것 같아도 뒤에 결과가 오는 것은 굉장히 크게 올 수 있어요. 마치 그런 뭐가 같으냐면 불을 갖다 이렇게 지필 때 성냥캡이 하나이지만 산 하나를 다 태울 수 있다고 해요. 그 원인은 성냥캡이 하나, 우리가 그게 원인이라는 씨앗에 관해서는 너무 작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뭐 담배불 조그마한 이거 택 뿌렸다고 무슨 산이 다 탈까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 창문 열고 택 던져버려 놓고 하고 산불 났다 그러면 그 뭐 양양 같은데 홍련 그쪽으로 불 난 것은 그 산에 누가 지나가다 담배불 던져서 불이 났다 그러거든. 그게 담배불도 조그마한 원인이지만은 온 산을 다 태우고 뭐 1000년 넘는 문화재를 갖다 다 태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원인 자체를 갖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다고. 그건 아주 작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밭에 말이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참 멍청한 사람이 밭에 내년에 여기 풀이 나서 당신 작물 좀 하려고 그러면 풀 매느라고 당신 못 할 거예요. 그랬더니 풀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뭐냐면 다 뒤에 씨앗이 열어가지고 다 떨어진 뒤에 와놔놓고. 다 떨어지고 그게 수억만 개가 밭에 떨어져 버렸거든. 그러면 뭐 내년에 그게 수억만 개가 뭐 10분의 1만 다 주워나더라도 밭이 빡빡하게 주워나 볼 거란 말이야. 근데 씨앗이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무시해. 그래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한다. 쉽게 생각하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자꾸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어이쿠 이거 빨리 꺼버려야지. 불씨도 작을 때 얼른 빨리 꺼버려야지. 그걸 갖다가 살려놓으면 불씨를 살려놓으면 큰 화근이 된단 말이야. 그 힘이 붙어서 처음에 불 날 때는 얼마 아닌 것 같다가 바람이나 한번 훅 불어서 주변 조건이 한번 훅 불어서 불어버리면 그냥 큰 불이 되어버리는 듯이 우리의 악행 같은 게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걸 갖다 물론 조건이라는 것은 안 만날 수도 있지만도 그런데 만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이 누가 준 것처럼 원망을 한다고. 뭐 신이 줬다든지 신이 벌을 내렸다든지 또는 무슨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게 됐다든지 무슨 조상을 잘못 만났다든지 무슨 조상이 앞을 가로막았다든지 무슨 동티가 나서 그랬다든지 그따위 생각을 갖다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올해 삼재가 들어서 그렇다네. 그렇다든지. 지가 한 줄 모르고. 전부 100%에서 0.0001%도 빠지지 않고 지가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지가 다 저지른 거라고. 하나가 아니라 그냥 뭐 100만 분의 1도 거기에 남이 해준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남이 해준 것은 한 개도 없다. 인과를 갖다 그렇게 관찰을 안 하면 전부 다 인과의 본 모습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 받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선업을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선업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선업 지은 게 없는데도 내가 복을 갖다가 왜 안 받나 원망심을 일으켜서 그러면 더더욱이 그건 이제 더 못 쓰게 망가져 버려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콩을 하나를 심어 놓고 이 콩에서 콩이 한 가마가 열리라 그러면 열릴 리가 없죠. 콩을 한 가마를 열으라고 거기다 비료를 갖다 한 가마니를 갖다 부어버려도요. 콩나무가 죽어버리지 살질 못해요. 그와 똑같아요. 자기가 지은 복이 10인데 100을 요구를 하면 그건 전부 거짓말. 그건 인생 자체를 망가지게 그 부도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 자체가 부도가 나게 됐다. 그러니까 작은 개우 복 지어가지고 개우 조금 밥 먹고 사는 걸 가지고 그게 무슨 복조가리라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전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남을 내가 쓰는 돈에 뭐 10배, 20배, 100배를 갖다 남을 위해서 써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능력도 없잖아요. 그 무슨 복을 지었다 그래요? 앞으로도 별로 복 지어서 그렇게 크게 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큰 복 짓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지 먹고 지 살고 지 놀러 다니고 지 놀러 다닌 것이 나 가만 보면 어디 뭐 여행 갔다 왔다고 뭐 좀 도시고 여행 갔다 왔다고 그러면 그래 복조가리도 별 볼 일도 없는 것이 아주 복을 또 확 감하고 왔구나. 복조가리는 뭐 별 볼 일도 없는 복조가리 가지고 가서 또 복 까먹는 짓 몽땅 하고 왔지. 그래서 인과법을 그렇게 깊이 이게 바른 견해라는 것은 뭐냐면 불법에 있어서 바른 견해의 첫 번째가 인과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인과를 정확하게 하는 거야. 자꾸 남한테다가 돌리지 마세요. 남한테 돌리지 말고 바깥의 조건에다 돌리지 마세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조건이라는 것은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행위니까. 보여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조건이 훌륭하다 손치더라도 내가 안에 상응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절대 악한 것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놔도 거기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죠. 그건 사기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친구 잘못 만나서 게 아니라 상대편 친구가 오히려 얘를 잘못 만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나 친구들도요. 공부를 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친구들만 보여서 만나요. 꼭 담배 피우고 싸움하고 술 먹으러 다니는 친구는 그런 친구만 딱 모여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조건이 딱 형성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그 주변에 그런 애들이 없으면 그 학교를 벗어나서 딴 학교 애들을 만나도 그렇게 만나고 다닌다고. 그 친구를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친구는 조건이고 지가 그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자석의 양극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얘기하면 걔가 원래 그런데 그런 마음이 깊은데 논팽이 마음이 공부하기 싫고 술 한잔 하고 싶고 껄렁껄렁 다니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친구를 주변 조건을 못 만나서 막 다니다가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니까 철거덕하고 달아붙어 버려요. 그 조건을 그렇게 만나서 걔가 더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만은 우리 애는 참 얌전한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갖다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절대 얌전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조건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은 명약관하게 빠르게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인과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을 얘기해요. 인과법에. 인간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무슨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어떤 씨앗을 원인을 없애고 어떤 조건을 우리가 주지 않을 것인가? 요걸 생각하는 것이 이게 수행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그러한 좋지 않은 인과들이 싹을 트게 돼 있어요. 싹을 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작은 제약을 저질렀어도 내세에는 큰 두려움이 되고 큰 화근을 빚어내니 뱃속에 들어간 독과 같다. 독은요, 한 방울만 먹어도 작은 독이라도 몸 전체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탐욕심과 탐진치를 갖다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에다 비유한 것은 그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져서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독을 갖다 계속 그 즐거움처럼 생각하고서 자꾸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을 마치 삶의 어떤 방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큰 데미지가 된단 말이죠. 잘못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작은 복을 지었어도 내세 큰 안락을 끌어오니 큰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열매가 잘 익은 것과 같다. 이른바 이 작은 업에서 큰 과가 생겨나는 것도 또한 전생에 지은 인연에 의해서 의한 것이기에 바르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지었지만은 큰 게 되는 경우와 큰 것을 지었지만은 작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 인간은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밭에 콩을 잔뜩 심었지만은도 그게 선한 만약에 원인을 많이 지었지만은도 이를테면 거기에 뒤에 삶을 살 때 악한 삶을 살아버리면 앞에 지은 원인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씨를 잔뜩 심어 놓고 그걸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 잡초가 우거지고 병 들고 또는 물이 없고 가물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콩을 수확하려고 보니까 콩을 한 가마를 뿌린 콩밭에서 콩 한 말밖에, 그것도 쭉쟁이 콩 한 말밖에 수확을 못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냐? 전생에 했던 선의 원인들을 갖다가 그 선한 바탕들을 갖다 더더욱이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부자다. 몸도 잘 타고났다. 이렇게 가족들도 잘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만 저질러면서 탱자탱자 먹고 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헛짓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게 어느 생인가는 그냥 망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망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또 만약에 전생에 악행을 좀 많이 저질렀다 손 치더라도 이 생에 그것을 갖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생에 가족도 잘못 만났고 가족도 만났는데 남편이 술푸대고 돈도 안 벌어오고 노름꾼이고 또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도 술 주정뱅이를 만났다가 하여튼 내 가족 역사나 내 이력을 보니까 내가 전생에 지은 바가 되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에
내가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면, 선행을 하면서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게 전생에 지었던 악행들이 점점, 저 사람은 전에는 그랬지만은, 전에는 참, 지가 어릴 때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그랬지만, 지가 지금 잘 살아가니까 얼마나 지금 잘 사느냐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 선과가 커지는 거야.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3대로 부자가 내려가지 못하고 3생을 자기가 3번 태어날 동안을 갖다가 태어나서 연거푸 부자로 살지 못해요. 대부분 전생에 부자 살았던 사람들이 인색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아주 비렁뱅이로 태어난다고. 왜? 전생에 베푼 바가 하나도 없이 지만 살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인연을 전생에 심었다 손 치더라도 이 생에 선행을 갖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그 복을 갖다 그 복만 싹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그럼 그 전생에 지은 것이 아주 많아서 평생을 갖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간 이도 있어요. 있는데 이 생에 지은 게 하나도 없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아주 다 빼먹고 갚버리기 때문에 식량이 하나도 없는, 여행자가 식량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긴 이 생명의 윤회의 여행 속에서 내가 선행의 복을 짓지 않고서는 마치 식량 없이 여행을 가는 것과 똑같다니까. 복조가리가 하나도 없으니 못 산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욕망에는 아주 돈을 많이 쓰면서도, 우리가 나는 아끼고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해놓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저축 욕망이거든요. 그게? 많이 쌓아놓고자 하는 욕망인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산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어디 가서 그걸 무엇으로 보상받아? 지금 내가 그 저축해놓고 한, 또 뭐 땅 사놓고 또 집 사놓고 이렇게 한 것들은 내가 죽으면서 그거는 딱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 나하고는 상관은, 공덕과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 박봉과 연결만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 그렇게 살아요. 대다수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정도 복도,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열심히 일하고 뭐 수출 많이 오고면 GNP가 올라가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필리핀은 한때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 세계 아주 빈국으로 떨어졌고,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지만도 그것도 역시 빈국으로 떨어져서 50%가 빈민이에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세상에 그런 복락이나 유의법은 전부 다 그 부침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좀 믿을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사는 한국 사람의 전반적인 구성원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몰라, 나는 3만 불대를 넘어서서 내리 꽂혀버리지, 아주 그냥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좀 잘 사는 것은 우리 선대 앞대 어르신들이 아주 허리띠 졸라매서 지금 세대들 갖다 교육시키고, 허리띠 졸라매서 개간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투자하고, 이럴 때는 봐보십시오. 전국에 저축을, 푼돈 저축을 해가지고, 그 돈 몽땅 몰아서, 처음에 포항제철 짓는데 돈 대줬고, 또 어디 현대건설 하는데 돈 대줬고, 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은행으로 돈 들어간 거 전부 다 서민들에게 대출하는 거 전부 다 잠궈 놓고, 대기업들한테 다 몰아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경제개발이라는 것을 해서 지금 먹고 살지만, 지금 사는 꼬라지를 보면, 그때 힘들게 살면서 저축했던 그 힘으로 겨우 먹고 사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꼬라지들은 이게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이기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엄청 이기적으로. 미국은 이기적으로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부분도 있지만도, 그 나라는 그래도
국법이라는 게 굉장히 이 안에 잘 짜여서 세금을 갖다 거의 한 40, 50%의 세금을 갖다 징수를 해서, 나누는 정책들을 갖다 쓰고, 그렇게 하니까 저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도 하지도 못하거든. 지금 한나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민들 돈을 빼다가 부자한테 갖다 붙여주니 말이야. 그런 정책을 쓰는 놈들이 어디 있대, 그게.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쓰는 데는 독재 정권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도. 독재 정권이라는 것은 간단하거든. 일반 백성들은 눌러버리고, 포갑을 가지고 눌러버리고, 아주 기득권 가진 놈들만 딱 지편으로 만들어가 사는 것들이거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전생에 지었던 선행도 진짜 밥 팔아서 죽 써먹는 모습이 되고, 선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선행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악행을 한단 말이에요. 선행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악행이야. 이거 아니면 요거지. 뭐. 손이라는 것은 손바닥 아니면 손등이잖아. 나는 뭐 선행도 안 하고 악행도 안 하고 그냥 내 돈 벌어서 내 먹고 살고 그런다. 그게 가장 큰 악행이야. 가장 큰 악행이란 말이야. 지 돈이 어디 있어? 내 돈 벌어서 내 먹고 사는데 지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분율이라는 게 우리 이제 그 율장이 있습니다. 율장이 있는데 그게 17사 17가지 일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목동이 있었어요. 그 목동이 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냥 그 목동이 소 칠 때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지팽이 있잖아요. 지팽이를 가지고 여기 500마리의 깨구리라 그랬는데 500마리의 깨구리가 아니고 그 500개의 깨구리 알이 이렇게 웅덩이에 아주 사막 어떤 요런 좀 우물에 여기 개구리가 알을 낳아놓은 거야. 그런데 그 500개 알이 있었어요. 그걸 주팽이라고 심심하니까 택택 때려서 죽였어. 그 아이들이 메뚜기 같은 거 다리 툭툭 띄서 죽이는 그런 거 하지 마시오. 다리 하나 띄 죽인 결과로 한 생에 소아마비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메뚜기가 된 입장에서 한번 놓고 생각해 보라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방구석에만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내가 어떤 데는 보면 야, 이 애들이 지금 앞으로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지나가다가 동물이 뭐 조그마한 게 하나 있으면 야, 동물이다,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다, 돌멩이부터 집어들어. 그럼 막대기부터 집어들어가면 뜯으려고 되더라고. 어떻게 애들 심성을 참 다 그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몰라. 여기도 뭐 해놔놓으면 그냥 올챙이고 뭐 다 뜯어 잡아내가지고 다 짓밟아놔. 그 생명 소중한 걸 안 가르친단 말이야. 생명 소중한 걸 안 가르치면 그건 큰일이지. 가오가 지팡이로 이 깨구리 알을 갖다 그냥 별로 아무런 의식 없이 툭툭 다 깨서 이제 올챙이가 막 나오려고 빨락빨락 할 때 있죠. 다 깨주겠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야. 물을 탁 빼버리니까 막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죽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500마리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이제 여러 생을 살면서 그 가보를 받느라고 한 번은 한 생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의 때가 500마리를
거의 500마리를 갖다가 평생을 먹여 살려야 됐어. 어떻게 먹여 살렸느냐? 주인이 명령을 하기를, 네 거의 떼를 평생 네가 먹여 살려야 하는데, 평생 거의 떼를 갖다, 500마리를 갖다, 거의가 다 죽을 때까지 주인이 명령을 해서 한 마리도 잡아먹지도 못하고, 거의 시중을 다 들었어. 그거로 해서 그 깨구리 알 죽인 게 다 갚아졌냐 하면, 그 뒷생에는 500마리 물고기를, 요것도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직업이 요즘 같으면 뭐 수족관 관리하는 직업인가. 그래서 평생을 물고기, 500마리 물고기, 아주 뭐 이런저렇게 이쁘게 생긴 물고기들 밥만 주다가 끝났어. 또 500마리 거북이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한생은 태어났는데 이 아기들이 사는 동굴에서 평생을 한생을 갖다가 그 아기들에게 시달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의 농부 있죠. 요것도 결국은 500명의 농부를 갖다 전부 다 뒤에 시중 들면서 다 지냈고, 맨 마지막에는 소 500마리하고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목동이라는 것이, 요게 목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소 500마리 또 풀떡 끼고 다녔다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는 영감 평생 그냥 뒤치다거리다. 얼마나 전생에 애를 먹였으면 모르겠어. 전생에 애 안 먹였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근데 뭐, 안 할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그냥 업을 벗어나기 전에는 안 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갚는 데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갚을 때는 그 못 벗어나요? 아마도 영감님한테 그렇게 시중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사람 같으면 그 업이 이제 내가 좀 이거 영감한테 큰 소리 치고 살 때쯤 됐다 그러면 영감 돌아가실 때야. 업이 다 해서 이제. 이 생에 와서 빚 단단히 다 그쪽에서는 받고 가는 거고 이쪽에서는 다 갚는 거고, 그렇게 그게 빚을 갚을 때는 철저히 갚고 그게 원망심을 내면 다음에 또 받으려고 대들거든. 그러니까 아주 내가 빚 갚았다라는 것으로 아주 홀가분하게 생각해 버리라고. 그러면 다음 생에 이제 그 원원 관계가 연결이 안 돼. 빚 다 갚았다고. 빚 갚을 때 이렇게 해란 말이야. 이거 내가 저 영감님쟁이 때문에 내가 다 늙었다 그러지 말고, 빚을 갚으면서 이렇게 늙었으니 참 좋다고. 늙은 뒤라도 빚 다 갚아버렸으니 얼마나 편하냐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죠. 그렇고. 내가 가만히, 요즘에 강아지 녀석을 키우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다, 내가 저놈한테 전생에 어디 시주돈을 좀 받아먹고, 융통, 내가 안 갚았나. 그 생각이 든다니까? 보통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야. 난 우리 어머니한테 그 정도 심부름해서 효자 소리 들었을 거야. 이게 새벽 5시 반만 되면, 꼭, 그 오줌누로 나간다고 낑낑거리지 말이야. 그 문 열어줘 바깥에 내놓으면 또 들어온다고 낑낑거리지. 비 올 때는 그래 놓으면 온통 젖어가 와서 다 닦아줘야 되고. 또 뭐,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 대소변을 안 받아냈는데, 저놈은 똥꼬까지 다 닦아줘야 되니 말이야. 참. 저놈이 내가 전생에 나 시중을 좀 들었는데, 그게 그냥 순 유의법으로 들었던 것 같아. 그래. 그 마음을 갖다 내서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시중 드는 게 뭐 맨 밥 챙겨줘야지, 물 떠줘야지, 또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야지, 무슨 낑낑거리면 왜 낑낑거리는지 관찰을 해야지. 그 보통 일 아니라.
그래서 저놈도 내가 요즘 생각을 한다. 그래,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니한테 많은가 보다. 어느 생인가 니한테 빚을 잔뜩 내가 졌나 보다. 뭐, 이 생에는 다 갚고 보자, 이제 내가. 요즘 빚 갚느라고 내가 아주 쩔쩔맨다고. 생각해 보시죠. 갔다 오면 쟤한테, 부처님보다도 쟤한테 문안 인사를 먼저 해야 돼. 이게 큰 상전이더라고, 보니까. 어이구, 참. 예? 뭐라고? 예? 예? 어디로 보내버리라. 저런 생각을 하면 그건 중생심이라.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중생심이라. 그럼 내가 얘기할게. 당신 영감님 어디 보내버리시오. 영감님 좀 가라 그러면 영감님 가겠어? 쟤도 빚 다 받기 전에는 안 간다니까. 내가 보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보내면 빚을 반토막만 갖고 못 갚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다음 생에 와서 어떤 방식으로 또 받겠지. 이자까지 붙으면 큰일 하지. 그것도 말이야. 고리로 붙으면 큰일 하잖아. 참, 이게, 인과가 전부 다 그렇게 돼요. 내가, 오비락 파사두 얘기도 내가 참, 전에는, 이게 전설의 고향이, 이 전설의 고향을 했다. 요즘에 내가 믿는다니까? 이거, 그렇게 되겠다. 충분히 그렇게 되겠다. 까마구가, 오비 일학 파사도, 배나무 위에서, 앉아있다가 그냥 배가 이만한 게 하나 달려있었는데, 앉아있다가 푸다닥 나니까 나는 힘에 의해서 배가 톡 떨어지다. 밑에 독사는 까마귀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배에 머리를 맞아 죽었어. 아주 내진탕이 걸려 죽으면서 저놈의 까마귀 때문에 나 죽네, 그래. 그래, 이제 이게,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이게, 이 독사는 멧돼지가 되고, 그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또 요는 까마귀는 꿩이 됐다는 거야, 다음 생에. 꿩이 밑에서 요렇게 이제 보면 알품코 있는데, 멧돼지도 위에서, 밑에고 별로 상관없이 위에서 칡 파먹다가 칡이 돌멩이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잘 안 파져, 그래요. 돼지 주댕이를 가지고 휙 들어버렸어요, 돌을. 그게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그냥 꿩이 알품코 있다가 그냥 돌에 깔려 죽으면서, 이거 저놈 때문에 나 죽네, 이거. 그래, 또 우연한 것도 그렇게 인과가 되는 거라. 꿩은 사람이 됐다 그러지? 사냥꾼 됐는데, 멧돼지는 다시 멧돼지로 태어났는데, 아주 이 멧돼지는, 이 사냥꾼은 노루가 옆에 서서 다녀도 노루를 보고 활을 안 쏴. 멧돼지를 보고 쏘면 백발백중이야, 그냥. 멧돼지는 막 사흘날 쫓아가서 잡아버려. 그래서 전국에 멧돼지 잡는 포수야. 그렇게 은은 관계가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보계산 7원산가 그래, 강원도에. 지금 비무장지대에 들어있는데. 하루는 멧돼지를 탁 봤는데 멧돼지가 막 털빛이, 큰 멧돼지가 금빛이 나는 멧돼지였어. 그래 막 활을 해가지고 바로 쏴버렸어. 그게 멧돼지 어깨에 여기 탁 맞았어. 그래가지고 멧돼지가 막 냇가로 그냥 쫓아 내려가니까. 쫓아 내려갔는데 보니까 멧돼지가 없어요. 아무 찾아도 없어. 근데 그 멧돼지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지장보살상이, 불상이 요렇게, 돌로 만든 불상이 요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자기가 쏜 화살이 돌 부처님 어깨에 탁 박혀 있다는 거야. 내 화살이 어떻게 여기 박혀 있나? 빠지질 않아. 금방 쏜 화살이라. 그래, 이제 불상이, 땅 밑에, 보살님, 옆에 좀 깨우시오, 넘어져.
이 사람이 그냥, 이게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자기가 쏜 화살이 돌을 뚫고 들어갈 리도 없으며, 자기는 돌 부처를 보고 쏜 적도 없고, 그랬는데, 회정 스님이가 누구한테 가서 그 스님한테 여쭈니까 이제 그 스님이 신통력이 있었는지 자기 전생 얘기를 해줘. 그래서 얽히고 설킨 관계가 됐는데, 당신이 하도 살생을 많이 저질러니까 그게 자꾸 커지는 거지, 살생이. 그럼 다음 생에 그 죽은 멧돼지들이 수백 마리가 죽었으면 수백 마리가 이 사람이 됐건 무엇이 됐건 이 생명을 갖다 죽이려고 대들 거 아니야. 대들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내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강주 사태 같은 경우도 전두환 씨가 가해자가 됐잖아요. 그죠? 이 생에서는 가해자가 됐는데, 전생에서는 집단적으로 전두환 씨한테 가해를 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덜컥 해볼까 싶어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안에 집단적으로 전두환 씨를 가해한 게 있고, 그게 엉어리져서 이 생에 또 와서, 예?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그래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가서 뭉개버린 거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잖아. 지금도 그 원한 관계 안 풀렸죠? 강주 시민들이, 자식들 죽고 98명 죽은 사람들하고 1000명 가까이 중상당한 사람들하고 이빨을 뜰뜰 깔고 있지. 다음 생에 198명이 전두환 씨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든지 살인을 할 거 아니야. 무섭다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런 걸 생각하면 아주 막 소름이 탁탁 끼치는 일인데도 그걸 무식하게 다 해버렸다고. 그렇게. 그 달라이라마를 내가 참 너무너무 존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란 말이야. 이 생에서 우리가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자. 중국의 입장에 서 있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다행이다. 다행으로 생각하자. 이 생에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한다면 이 생에 다 받고서 해결하자. 나는 중국의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과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보가 어느 때 닿을 때 나는 내가 중국 사람들과 웃으면서 포옹하고 인사할 것이다. 기다리겠다. 아마 그분은 아마 전생에 오랜 생에 전에 티벳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인과의 왜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는 알 거예요. 충분히 알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안 움직이잖아. 절대 폭력 행사 못하게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내 돈 100만 원만 띄먹어도 눈이 확 뒤집어져 버려. 저 집 구석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수행의 깊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현우경에는 금천, 금보, 우호 등의 인연을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금천이라는 사람은 부처님 당시 때 거기에 그 나라가 사위성인가 그래요. 부처님 당시 때요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는데 이 금천이라는 아이가 이게 이제 번역하면 금천이에요. 범어를 번역해서 이제 금천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왕자인데 태어났는데 아이 몸이
요즘에 아이 몸이 부처님 몸처럼 거의 금색에 가까워. 그리고 희한하게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집에 물이 하나 솟구쳤어. 그 우물이, 인도에는 우물을 솟구치기가 굉장히 힘든 데거든. 우물이 하나 톡 튀어나왔는데 그 우물에 그 주변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그 주변에 돌들이 드러났는데 그 돌이 전부 다 금색이라. 그래서 금천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요 이름이 금정입니다. 금정. 금우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 집에 재산이 그냥 막 늘어나고 굉장히 부모님들도 좀 아프고 그랬는데 그냥 얘 태어나자마자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프고 집안이 다 좋아져 버렸어. 좋아지고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귀염도 받고 다 신망도 받고 다 그랬어. 근데 또 장가를 갔는데 그 장가는 갔는데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사람처럼 그 처녀가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 처녀 역시 얼굴 빛깔이 금색이야. 그렇게 이제 해서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을 굉장히 신봉하고 매일 부처님께 그 공양을 올릴 정도로 뛰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이 세상에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전생에 뭐가 있었기에 이렇게 부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몸도 단아하고 아프지도 않고 부자고 자기가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싶은 것을 언제나 다 공양하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그 전생을 물어봤어요. 여쭤보니까 현우경에 부처님께서 그 전생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금천도 역시 뭐냐면 그 앞에 부처님 앞에 바로 앞에 부처님 가서 볼 때 부처님에게 그 부처님의 상을 갖다 불상을 수도 없이 조성을 했어. 수도 없이 조성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할 수 있고 부처님을 연상할 수 있게끔 해줬고 항상 그 불상을 만들어서 꽃이랑 음식 공양을 올리는 것을 평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 인연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좋은 성근을 심어서 그 이생에 태어났는데 여러 수백 생을 지금 그렇게 계속 태어난다는 거야. 그런데도 올 때마다 또 이 양반은 공양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공양 성사를 계속했다. 공양을 계속 이어서 했다. 그래서 금천에 이제 그 일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 인과 가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을 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 작은 것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참으로 크게 오고 나중에 수행을 해서 그 아란가를 이룰 정도로 큰 수행자가 된 그런 그 차제를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근보나 우호도 이제 그와 비슷한 얘기들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땅히 17사, 현우경 또는 백업경 등에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17사, 그러니까 현우경하고 그 다음에 17사 논하고 백업경하고 요걸 갖다 전부 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요 공부를 하면서는 요걸 읽어보면 그 안에 내용들을 갖다 인과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다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밖에도 계율, 의계, 정명, 그 다음에 정견. 그러니까 계율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의계는 뭐냐면 요게 이제 뭐냐면 예식에 관한 문제예요. 예불을 하면 예불 정식으로 예불 그대로 하고 크게 변형시키지 말고 또 손상시키지 말고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명은 깨끗한 생활이에요. 생활 태도란 말. 그 다음에 정견, 생각이 바른 견해. 이 네 가지 등이 또 우리를 갖다가 윤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준다.
네 가지 등 네 가지에서 뒤의 한 가지가 쇠락하지 않고 앞에 세 가지는 청정하고 원만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쇠락한 자는 용으로 태어난다고 말했다. 해룡왕 청문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갖다가 저 사람은 전생에 이 수행을 하는데 자기가 그 공양하고 복 짓는 것은 그게 했는데 계율행이 안 되고 계율이 없고 그 다음에 자비심을 닦지 않았고 보시행을 닦지 않았고 요렇게 되고 한 가지만 뭐를 똑 떨어지게 해버리면 저렇게 돼버린다. 한 가지만 하면. 이럴 때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부처님에게 꼭 공양을 올리면 나중에 기생오랩이 돼. 얼굴만 매끄럽게 태어나가지고 뭐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 못 써. 그나마도 안 해가지고 얼굴이 요 모양이지만. 그러니까 여기 저 합창단 하는 사람들도 법문 부지런히고 공부 좀 하라 그래. 노래만 하고 다니면 나중에 깨꼬리만 돼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안 돼야. 집을 짓는데 이게 기둥도 깎고 이게 문도 반듯하게 만들고 습가래도 반듯하게 기아도 반듯하게 해야 그 집이 되지. 와가지고 기둥만 딱 세워놓고 집이요 그러면 뚜껑도 없고 뭐 습가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집이요 그게. 그러니까 마이클 타이슨 있죠 그죠. 타이슨 권투를 무지무지하게 잘해. 그러면 그건 주먹이 핵주먹이라서 카바링을 요렇게 했는데도 요 위를 맞았는데도 KO가 돼버리거든. 보통 주먹을 가지고 요 위에 맞으면 괜찮거든요. 조금 이렇게만 되지 괜찮은데 운동 선수들이 그것도 같이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같은 체급에서 카바링 위를 맞았는데 KO가 돼버린 경우는요. 그거 드물거든. 주먹이 무지무지하게 센 주먹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먹에 막 5배, 10배 된 사람이거든. 그런데 걔가 딱 주먹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타이슨 딱 권투 챔피언 끝나고 나니까 거지가 돼버리잖아. 그 밑에 머리 좋은 놈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다 주워 먹어버리고 뭐 어쨌다고 좋은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변호사한테 돈 다 주고 주치의한테 돈 다 주고 그리고 뭐 사람이 해놓으니까 마이클 타이슨은 권투로 가는데 한 번 출행을 할 때 그 뭐 큰 고급 승용차들 그 벤츠 뭐 이런 승용차들 뒤에 버스까지 한 10몇 대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돈 먹을 놈들. 그 돈 없으면 다 떨어져 도망갈 놈들이거든. 우르르 돈 하고 따라다니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니까 주먹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주먹이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도덕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 하다든지 또는 뭐 머리가 있어서 좀 잘 했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그래도 될 텐데 이거 뭐 하나도 그런 게 없는 놈이다니까 주변 놈들이 다 훑어가 버리고 이제 지는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늙어가지고 주먹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이제 그때는 이미 물 건너간 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법문도 듣는 것만 뽀얗게 맨날 그렇겠구나. 요렇게 들으면 실행도 안 하고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는 전부 다 뽀얘기가 돼버려. 이것만 조금 해가지고 뭐 맨날 남을 갖다 이 뽀약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우리 어머니가 쓰던 말이야. 아침에 눈이 안 떨어져서 잠에서 눈이 안 떨어져서 요렇게 뜨고 너는 눈을 뽀얗게 뜨고 나오냐.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조금은 좀 견해를 넓히고 여기에 듣고만 있으면 안 돼. 듣고만 있으면 자꾸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나 깜냥만 들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듣고만 있으면 내가 그런 소리 오면은 혼내지. 아이고 스님이 법문을 참 잘합디다. 딴 데 가서 들어보니까 뭐 별로 못하고. 내가 그거 니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 가르치려고 내가 법문 넣은 줄 아는 거. 그 어디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거 보고 앉아서라고. 참 개떡 같은 소리고. 개떡도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이야. 말짱 개떡이야. 그러니까 법문 잘하나 못하나 그거 심판으로 하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수행하라고 한 얘기지. 그런 거 심판하라고 하고 앉아서라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웅변을 하고 앉았지. 내가 뭐로 이런 거 하고 앉았어. 요것도 지금 듣고서 정견을 일으키라고 하는 얘기지. 정견을 일으키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잘하네. 그런 것 같아. 아이고 그래. 저건 아닌데 요런 거나 하고 앉았어라 그러면 이거 뭐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엄마 안 좋아지지.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눈이 이만하게 태어날 거야. 보이게 돼. 현공 스님은 뽀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눈이 큰 거고. 누가 뭐라 그러면 예 이렇게 얼른 하려고 그러니까 눈이 이만해가지고 얼른 넣지. 누가 뭐라 그러면 뽀얘기는 이래가지고 저 뭐 때문에 저런가 그러면 예. 그래서 그것도 이게요 보면요 이게 눈 생긴 모양이나 뭐 코가 생긴 모양이나 몸이 생긴 모양이나 얼굴이 생긴 모양이나 전부 다 지가 만들어서 지가 지업에 의해서 지 세포를 갖다 깨워서 지가 만든 거거든 이게. 심지어는 눈썹을 그린 것도 지가 그린 거 아니야. 아침에 나올 때 눈썹 누가 그려줬어?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 없지? 분장사 없죠? 예. 전부 다, 뭐, 그거는 본인이 하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살면서 하는 요 분장이 아니고, 화장마저도 지가 한 거지. 그러니까, 지 생긴 모양도 지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세포를 다 지 업에 의해서 깨운 거란 말이야. 나는 눈을 크게 해야 되겠다고 눈 크게 똥 띄우고. 나는 세상 보기 싫으니까 뼈야기로 해야 되겠다. 요렇게. 다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지 생긴 모양도 전부 다 지가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